24년 12월 13일 목요일 장전 시황 시작한다. 전일 미증시 훈풍에 힘입어 국내 증시 역시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되나 갭이 컸기에 곧장 차익이 진행되고 재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에서 대통령의 계엄 이후 설명 발표 소식이 들려오며 투심이 급격히 악화된다. 이후 조국의 유죄 확정 소식이 들려왔고 권성동의 원내대표 당선 소식이 플러스 2%이던 코스닥 지수를 마이너스까지 하락시켰다. 대통령의 발표는 불확실성의 연장이었고 조국의 유죄 확정은 탄핵 동력의 노이즈였으며 권성동의 당선은 탄핵의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증시의 특성상 지금은 탄핵을 원하고 있음에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으니 일시적 투심 악화가 있었으나 어제는 내마녀의 날이었다. 내마녀의 날의 장중은 이슈의 지배 영역이나 종가는 선물 옵션의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상승이 유리한 날이었기에 결국 코스피 1.62% 코스닥 1.1% 상승 마감하였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의 다음 날은 막판에 급하게 올린 부분에 대한 현물 차익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은 내일 탄핵 불확실성까지 있는 상황이다. 탄핵이 부결된 이번 주 월요일 흐름은 코스닥 마이너스 5% 급락이었다. 반복되는 악재는 점차 약화되는 성질이 있기에 내일 또 부결된다 해도 월요일과 같은 흐름은 아닐 것이다. 부결 시 하락하여 시작할 것이니 탄핵 가결과 부결된 상황에 따른 현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있으나 너무 보수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지금도 코스닥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 구간이라 연초까지 생각할 경우 충분히 낮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탄핵 부결로 또다시 증시가 급락 시작한다면 지수의 상승을 보는 코덱스 레버리지 및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매수 전략을 쓰면 될 것이다. 폭락 이듬해에 꼭 반등이 있었다. 실제 닷컴 버블 이후 전년도가 20% 이상 급락했을 경우 다음 연도의 흐름이다. 최악을 상정할 경우 플러스 19%에서 22%다. 긍정적 흐름으로 진행 시 50%에서 100%도 가능하다. 이는 20년 넘는 통계이다. 만약 내년에 최악을 가정한 흐름조차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유는 바이오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거나 지금의 탄핵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연장되어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것은 예측보다 대응이니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응하되 일단은 낙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는 구간이다. 남은 12월의 흐름을 예상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 눌림을 가정할 경우 코스닥 720포인트 정도 탄핵에 성공하여 눌리지 않고 연속 상승이 나온다면 730에서 740 정도 위치에서 연봉의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인다. 일단은 주말에 탄핵 관련 노이즈가 아주 커지는 것만 아니라면 시장을 낙관하면 되는 구간이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매일 10개 이상의 상한가 종목이 발생하고 있다. 전일은 13개 종목이 상한가에 도달했다. CQ센 100억대, 링크드 200억, 스타코링크 100억, 예선테크 100억, 라이프시멘틱스 300억, 위세하이텍 200억, 디젠스 100억, 오리엔트전공 300억, SG글로벌 500억, 동원금속 300억, 13개 종목의 상한가 중 12개 종목의 상승 이전의 시총 범위다. 22년부터 최근까지는 관심이 없던 초저 시총이 신저가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다. 중소형주 랠리 가능성의 조짐인 것이다. 현재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이다. 11월에 양조위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이중 양자 컴퓨터가 급등하고 있으나 일단 이런 쪽보다는 이재명의 인테마와 정책 테마에 관심을 두다 연말 연초에 중소형주와 관련한 다른 내용이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때쯤 스몰캡 관점에 관해 재설명한다. 현재는 중소형 거래대금의 상당수가 이재명의 인적 테마 또는 정책 테마에만 놀고 있기에 이쪽에서 놀면 된다. 전일 조국의 유죄 확정 소식이 들리며 김동연 관련주가 급등 마감하였다. 이재명보다 먼저 시작한 종목이 김동연 관련주다. 먼저 시작했음에도 이재명주보다 이격이 완화되어 있기에 대장주인 PM풍년 SG글로벌 정도만 보면 된다. 조국의 유죄 확정 소식은 이재명 관련주도 결국 미래에 같은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급락을 만들었으나 판결까지 아직 시간이 많기에 급락부는 시간외에서 일부 되돌림이 나왔다. 개인적으로는 형제 엘리트를 종가 매수했었는데 시간외로 차익하였다. 이재명주의 경우 후발주 일부와 1등주 오리엔트전공이 상을 갔다는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세력 매수세가 살아있다 보아야 하나 과도한 과열 상태기에 당일 단타로만 접근해야 하고 크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면 홀딩하기에 무리인 위치로 판단한다. 유동성이 좋기에 오전장 매매라면 상승이건 하락이건 하루도 빼지 않고 수익을 주는 대상이니 전 범위 관찰이 필요하나 단타 능력이 없다면 매매는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하다. 그 외 정책 테마의 경우 일자리, 영유아, 창투사는 하루 오르고 다 쏟아졌다. 이럴 경우 양음양을 잘 보자.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다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의 형태가 나오는 종목은 검정박스라는 고점 추격 분할을 시도해도 기다리면 수익 확률이 높다. 물론 윗꼬리를 길게 내고 죽는 경우도 있으니 테만의 거래대금의 강도를 봐야 한다. 거래대금이 약하면 상승을 유지하기보다 쏟아내고 올리고의 흔들기 패턴이 반복되기에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양음양이 나오는 것은 조심하자. 양음양 형태가 발견되지 않고 다수 종목이 연속 음봉이 나온다면 테마 자체가 약한 것으로 보고 잠시 관망이 필요하다 보면 되는데 경협은 예외다. 정권교체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닌 트럼프 이슈도 있는데 취임 이전 또는 이후에 다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할 수 있고 이 내용이 나오면 오를 것이라 경협 관련주는 눌림을 천천히 분할로 이용해야 하기에 내가 계속 줄인이용으로 적합한 것은 경협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 불확실성은 한국을 위기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극복 세계 1위
IMF라는 경제 위기도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단시간 내 해결한 한국이다. 5년짜리 대통령 노이즈는 금방 극복할 거라 믿어본다. 극복이 된다면 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한 증시 정화 작업을 통해 수년 뒤 나스닥을 압도하는 국장 우위 구간이 찾아올 것으로 본다. 예상과 다른 진행이 나온다면 위기의 시작이 되니 시황을 놓치지 말자. 이상 시황 맛집 내일 같은 날이었다.